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.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행. 얘가 참 골치가 아파요. 그렇죠?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? 근데 어디선가는 심화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자. 네,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대부분 표준적인 거죠. 그렇죠? 네.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행 심화를 하고서 선행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거 예를 들어서 뭐 개념 원리라던가 센수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심화 교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품 뭐 블랙라벨 뭐 그리고 얘랑 이제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 A급 수학 자,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나가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거를 나가기 위해서 현행 심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심화를 끊어서 할 거냐 되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좀 속도 내서 이제 공부를 좀 시키면은 한 달 정도면 끝나기는 해요. 좀 빡세게 하게 되면.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는 않고요. 다소 천천히 가되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2달 코스 됐죠? 그러면 쌤 같은 경우도 전체 문제를 푸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달 뭐 1분도 예를 들어서 뭐 2달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그냥 그리고 심화서인 블랙라벨도 2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데 8개월이에요. 8개월 동안 현행 심화까지를 모두 하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하는데 8개월 그 다음에 이후에 선행을 한다? 그러면 중1 것부터 중3 것까지 총 얼마나 걸리죠? 그러면 8개월 정도씩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24개월 그렇죠? 근데 24개월이면 결국에 2년인 거잖아요?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학년이냐에 따라서 분명 달라요. 초등아이가 요렇게 한다.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요렇게만 한다. 2년 동안 코스로.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6학년 때는 그래도 고1 과정을 나갈 수는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 때 고1 과정을 이제 겨우겨우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선행을 나가는 그 다음 8개월 동안 이때 공부했었던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. 일단은 가능하면 1분까지는 하되 심화를 선행을 나가면서 곁다리로 끌고 가면 됩니다. 왜냐하면 심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. 심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깊이 있는 학습을 의미해요. 근데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건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. 선생님이 풀어준다고 해서 그게 심화학습이 된 건가요? 아니죠.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는데 아이가 해결하는 비율이 더 높아야 돼요. 전체 풀이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100%로 잡았을 때 그 중에서 최소한 50% 이상은 해결을 해야 돼요. 50% 정도는
아이가 또 50%는 선생님이 또는 해설지가 될 수 있겠지만요.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모든 문항을 또 이렇게 한다? 그렇게 되면은 오답률이 100%예요.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면. 그걸 안 하는 거예요. 적어도 심화서를 푸는데 세선 아이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50%에서 60% 이상이 돼야 돼요. 반 이상을 틀려버리는데 심화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예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. 이 정도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을 나가고 나가면서 이런 심화서를 껴서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다. 예,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끔. 네. 예를 들어서 월, 수, 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이때는 현행 이렇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? 아니 이때는 선행을 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를 합니까? 현행 심화를 하면 되겠죠. 이때는. 그렇죠?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.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. 심화에서는요. 속도가 아니라 진로 승부를 해야 돼요. 아이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요.